네, 반갑습니다. 저는 핵마피아 꼼짝마 팩트체커 손상우입니다. 저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부터 신가평까지 500kV 송전탑 건설을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의 아주 격렬한 반응, 저항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전탑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전력 대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송전탑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 대책위원회 강석현 간사님과 함께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홍천에 추진 중인 송전탑이 어떤 송전탑인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동해안 신가평 500kV HVDC 송전솔로 사업은 한전이 동해안에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한 새로운 송전솔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걸 가장 크게 반대하시는지. 일단 주민들이 제일 먼저 좀 분노하셨던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업이 수립됐다는 겁니다. 실제 홍천은 20년 전에 이미 그 765kV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00kV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지는데도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일단 분노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년 동안 그 송전탑 밑에 살면서 실제 많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먼저는 땅값이 반값 이상으로 떨어지는 게 있었고요. 또 주민 마을에 주민들이 암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해 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송전탑이 없으면 지금 당장 전기를 못 보내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책위는 초기부터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3년 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 백지화의 근거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발전소만으로도 충분히 좀 전기를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전력 예비율을 황당하게 높이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발전소를 짓고 있는 새로 신규 발전소의 강력 아닌 화력 발전소나 삼척 발전소의 전기를 이미 기존의 765 송전솔로로 보내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500km에 보낼 수 있는 발전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지화가 정답이고 이 사업은 불필요한 국책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도 없는 송전탑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저희도 궁금해요. 한전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전은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죠. 네. 한 가지 이유로는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설령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 닫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신재생 발전소를 지어갖고 그걸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신재생 에너지를 7기가와트 정도를 강원도에 배정한 것 같아요. 근데 7기가와트면은 풍력 발전소가 2,000개가 들어서야 되는데 2,000개를 강원도에 꽂을 수가 없어요. 예, 백두대간에 다 꽂든 동해안을 메꾸고 꽂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한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송전소들로 추가로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송전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지금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고 그래서 주민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항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이 사업은 전체 구간이 220km 되게 긴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은 동부구간, 서부구간 나눠서 입지 선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부 구간은 평창까지, 동해안의 평창까지를 동부 구간으로 잘라놨는데요. 동부 구간 이미 예비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고요. 서부 구간은 그거보다 좀 늦게 추진이 됐고, 또 행성인 홍천에서 주민 반발이 있다 보니까는 현재는 경과 대역까지 확정이 됐고, 그마저도 반발이 있다 보니까 추가 경과 대역을 제시하면서 이제 경과지 선정을 하려고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지금 이렇게 같이 집회도 하시고 어떻게 1년 이상 지금 투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단 홍천은 2019년 6월 달부터 이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안 해본 게 없죠. 한 걸기대회만 7차 정도 진행을 했고요. 뭐 삼보일배라든가 또 지난 겨울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주민들에게는요.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를 믿고 주민들이 단결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전이 노골적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하면서 주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맞서서 대책위는 아무튼 이 주민의 운명은 주민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 11월, 12월 달에는 주민 설명회를 전면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 역시 구하고 그 힘을 모아서 이후 싸움들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홍천에 와 있긴 하지만 이거 홍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행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런 네. 관행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낭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근데 또 사실은 지역을 좀 벗어나면 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게 그렇죠. 사실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예, 저도 서울 살다가 홍천에 내려온 지 이제 한 6년 됐습니다. 강원도 내려온 6년이 됐는데요. 서울 살 때는 송전탑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전기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히 있는 걸 생각했지만 2019년도 이 싸움 시작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송전탑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가 결국 누군가의 희생, 눈물을 딛고 눈물을 타고 흐르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이런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그것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농촌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농촌이 더 이상 도시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개발, 도시에 농촌이 희생되는 이러한 국책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원합니다. 정치, 경제, 노동, 환경 정의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소리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리칩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새까만 가슴과 눈물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결사반대한다. 송전탑